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어제 밤 새벽 시간에 연준이 또 FOMC 회의를 마치고 성명서 발표를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뉴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헤드라인 부분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19일 연준은 올해 두 번째 열린 이틀간의 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방 기금 금리 목표 범위는 4.25에서 4.50%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이제 빅컷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했고 11월과 12월에는 25bp씩 금리 인하를 결정했고요. 올해 1월부터는 동결로 선회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일찍부터 이번 달 동결을 기정사실로 여겨왔고 제롬 파월 의장이 정책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신중론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준이 뭔가를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 하는 게 대체적인 견해였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 투표권자 12명의 전원 찬성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시장 영향력이 큰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금리 동결에는 동의했지만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느리게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양적 긴축 속도는 250억 달러였고 이것을 50억 달러로 축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사실상 금리 인하였다라고도 평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점도표 이번에 좀 중요하다고 여겨진 부분인데요. 점도표는 FOMC 참가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것입니다. 올해 총 50bp 추가 인하, 그러니까 25bp씩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이전에도 시사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25bp씩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제 올해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석 달 전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대로라면 올해에 50bp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에도 50bp 금리 인하하고 2027년에 25bp 추가 인하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치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낮춰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전망치는 상향됐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잡았는데 이전보다 0.4%포인트 낮춘 거고요. 실업률 전망치를 4.4%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PCE 가격 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7%로 잡아서 이제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가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FOMC 성명과 달라진 점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커졌죠. 이렇게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경제 전망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명서 발표 이후에 새벽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또 있었죠. 파월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그런 인플레이션은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 뭐 어떻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관세가 주는 영향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올 수 있고 이거는 기본적인 전망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관세에 대한 반응으로 부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추가 진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이 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높이 잡았는데 상당 부분 관세와 관련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졌는데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는데 이것 또한 관세 정책 때문이다. 시장 및 설문조사 기반 측정치에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관세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런 식인데 지난 3월 기준으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비치가 4.9%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좀 관세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의 일부는 분명히 관세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는 관세와 비관세 인플레이션을 분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부는 무역, 이민, 재정정책, 규제 완화라는 뚜렷한 영역에서 상당한 정책 변화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관세랑 다른 부분을 분리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예측을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비교적 적당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지만 높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하고 최근 지표는 2024년 하반기에 나타난 급속한 성장에 따라 소비 지출이 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 있었던 그런 인플레이션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내놨는데 이제 불확실성의 극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번 결정은 월가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GDP 성장 전망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이제 경제 전망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거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 부분이 저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준은 국채 보유량 축소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금리를 인하했다. 아까 QT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죠.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축소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계속해서 회수해 왔는데 그 규모를 줄인다는 거예요. 연준이 여름까지 국채 매각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더 확실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나스닥 지수 선물 여러분들도 챙겨보셨을 테지만은 나스닥이 19,800에서 21,150까지 상승을 해봤었고요. 좀 지수들은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장도 오늘 시작하면서 어제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간 옵션 월요일 거 또 만기되는 날이니까 조심해서 대응하시고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성투하십시오.